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 시작할까요? 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지금까지 소재 파악도 잘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인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출국 금지되지 않은 틈을 타서 태국으로 가려고 한 것 같은데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6년 동안 사실은 어디 미디어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인천공항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네,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토요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되는 네. 그 밤 사이에 이 속보를 접하고요. 이게 진짜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젯밤 0시쯤에 태국으로 가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건 2013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논란이 터지고 나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날 때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6년 만에, 그리고 나서 6년 만에 다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보신 분들이 좀 많겠지만 김 전 차관을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맨 앞에 섰고,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뒤에 이제 붙었었는데 그렇죠. 예.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김 전 차관이었던 겁니다. 좀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본인은 머리 식히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 온 거다, 오려고 했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했지만 출국 금지 조치로 일단 제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조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검찰이 일단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출국 금지라는 조치 자체가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별장 그 성범죄 관련된 의혹들, 그러니까 성폭행 의혹, 또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오늘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그동안 조사 상황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네. 당연히 그 뭐 성접대 관련돼서 좀 재조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예정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재수사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이 벌어졌던 게 2006년에서 200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년 전, 뭐 13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받은 돈하고 대접 뭐 받았던 게 1억 원치가 넘으면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것이 그 금액에 따라서 네. 뭐 공소시효나 아니면 처벌의 수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1억이 넘으면 지금 이게 공소시효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확 늡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KBS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두 차례 수사에 있어서 당시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확보가 됐어요. 네,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직접 경찰청에 찾아와서 대통령이 불편해한다, 수사를 진행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수사 책임자가 KBS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수사 책임자가 심지어 청와대 가서 수차례 알렸다. 그 내정자임을 좀 알고 나서 이 사람 임명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서면 보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이 건에 있어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요. 사실 그 제일 큰 의문이 있었던 것은 이 김학의 전 차관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는 재수사 의뢰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얘기들만 쭉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게 돼요? 네, 재조사를 의뢰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역시 15년이어서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약간의 여유가 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재조사를 의뢰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뭐 조사단이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특수강간은 빠지고 뇌물 수사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이 내용이 좀 번져 나간다라는 보도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경찰 수사 외압 정황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영당 그 곽상도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였죠. 네. 그리고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인 이 어떤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홍천 의원하고 곽상도 의원이 KBS에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 쪽으로 책임을 좀 돌리더라고요. 경찰이 내사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해서 김 전 차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게 결국 검찰하고 경찰하고 서로 뭔가 책임을 좀 떠넘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당시의 검경에 또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이른바 별장 성범죄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그 지금 현재는 그 소재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 바로 그 어떤 신변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또 지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장이 다녔던 병원을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그동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는데 경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가 본격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됐던 그 청담동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이 입건이 됐죠. 어떤 혐의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용 혐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료법 위반인데요. 의료법 위반. 네, 좀 풀어서 보면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보자인 병원 전직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제보자 경우에는 뉴스타파를 통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2번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뭔가 이제 병원장이 안 나타나서 뭐 조사를 못한다, 자료를 못 받는다 이러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강제 수사로 바뀐 거예요. 네, 맞습니다. 8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이 규정에 맞게 좀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장과 관련된 정황이 나오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좀 혐의 입증에 필수적으로 볼 수 있는 마약류 관리대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약류 관리대장 보관이 2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간호조무사가 의혹을 제기한 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장부하고 전산 기록이 모두 병원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 성형외과 원장이 입건된 만큼 그 내용들이 조금씩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상부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핵 협상에서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 이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다시 이게 가동됐을 때 많은 분들이 환영했었는데 북측에서 인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주말에도 어김없이 근무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사무소 직원 9명, 직원 시설 관계자 16명이 아직 입경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총 79명의 우리 측 인사들이 체류할 예정이다. 오늘도 체류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는 정말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북측 인원이 어쨌든 다 철수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연락 업무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북측 후속 움직임을 정부는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뭐 보이는 북한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아예 입을 닫았고요.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심하다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남조선이 미국과 공조해서 얻을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남북 협력한다 이렇게 이제 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행동하라 이거죠. 그렇죠. 경협이나 이런 것들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남과 북이 뭐 알아서 해결하자. 이게 이제 북측의 주장이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을 설득하게 만들 걸 좀 의도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게 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자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관련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간다는 얘기도 있고 김창선 부장이 또 가서 뭐 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도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T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정치권의 줄대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서 이 내용을 제기했죠. 네, 이 KT 황창기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관계 인사들을 경영 고문으로 앉혔다는 겁니다. 네. 그럼 경영 고문은 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수억 원대 자문료를 주고 민원 해결 같은 로비에 활용했다. 이런 의혹이 이철희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그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던데 뭐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1,000 몇백만 원까지 다달이 받아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홍문정 의원 관계자가 3명이나 포함됐고 박선범 전 그 한나라당 의원 고문도 위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 이러면 누구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그 KBS 앵커 하셨던 분이죠. 네, 총 액을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당은 KT 청문회 때 통신대란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당 주요 인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도 확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의혹의 당사자인 사람들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입장이나 뭐 KT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KT 측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영상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고문 계약 맺고 자문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말이 좀 다른데요. 네. 한 달 지급된 자문료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줬다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이게. 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인데 KT 세노조가 밝히기로는 황창기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비용 절감한다면서 뭐 정규직 8,300명 명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8,300명 명퇴시키고 고문단에게는 그 통상보다 많은 돈을 지급했고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르고 그 정계 로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줄 대는데 돈을 더 썼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T 관련된 이게 뭐 지금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 관련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또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대구 칠성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관단총이 등장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고 시장을 갔는데 대통령 경호 인력이 기관총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네, 이 문제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회에서 처음 제기가 됐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최근에 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청와대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민생 시찰 현장에서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 수칙에 위반한 것이다. 과잉 경호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태경 의원의 어떤 주장이었는데 청와대가 즉각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 의원의 경호 전문가 말을 들어서 뭐 대통령 근접 경호 시에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 꺼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총을 꺼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면 뭐 괜찮았을 텐데 그러나 대구 칠성시장 상황은 다르지 않았냐.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어떤 불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변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기 때문에 고도의 경계와 대응 제재가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뭐 경호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지극히 교과서적인 반응이고 대응이다. 이 부분을 하태경 의원은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그럴 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등지고 바깥을 보고 서 있는 거는 그 경호 수칙의 어떤 FM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되겠죠. 지금 포털 뉴스토픽에 보니까 김은경 전 장관 이름이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군요. 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 뭐 한국환경공단 뭐 이런 것 같은 산하 기관의 임원들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한국환경공단의 3인 감사 그 김모 씨가 반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김 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서 결국 물러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초에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그렇게도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근데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그 전 정권의 환경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등의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블랙리스트란 이름으로 이번 정권에서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일종의 폭로로 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영장이 청구가 될지 또 아니면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이 관련 상황들은 이르면 오늘 밤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